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하실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 위자료에 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위자료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입증을 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위자료는 무엇일까요? 위자료라는 것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혼에 따른 위자료란 혼인관계가 파탄나는 데 있어서 유책사유를 제공한 사람에게 유책사유로 인해서 정신적인 손해를 받았으니 돈으로라도 배상해라 라는 것이 이혼에 따른 위자료입니다. 그럼 위자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돈을 주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법원에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를 같이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위자료를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때 유책 사유라는 것은 아주 다양합니다. 집집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스토리가 다른데요. 주로 문제되는 유책 사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배우자의 외도.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 폭력성, 폭언을 하거나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방임. 경제생활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정말 택도 없는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하시는 경우, 아니면 아예 경제생활을 안 하셔서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먼저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할까? 대법원은 부정행위의 개념을 생각보다 넓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해하시는 것이 성관계까지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모텔 가는 영상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다든지 만남을 가지는 그런 경우도 부정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배우자의 자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작서가 돼도 좋고 녹음을 하셔도 좋습니다. 배우자의 자백만큼 좋은 자료는 없으니 먼저 배우자의 자백부터 유도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폭력성. 폭력성은 사실 참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일 좋은 것은 그러한 폭력 행위가 있을 때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셔서 사건화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대개 우리 아이 아빠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망설이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가정의 사정을 제일 잘 아는 가까운 지인들의 사실 확인서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그 장면을 고스란히 살펴본 자녀들의 진술도 중요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경제적 방임입니다. 상대적으로 폭력성보다는 입증에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생활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해서 내가 생활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내역을 내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는 상황에 대해서 평소에 녹음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지금까지 어떠한 경제생활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법원을 통해서 확인해서 사대보험에 가입된 적이 없다라는 걸 입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위자료 금액 중요하죠. 하지만 이걸 이해하시려면 법원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는지부터 아셔야 되는데요.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혼인기간이 얼마가 되는지, 혼인기간 중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와 경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요. 부부 슬하에 자녀가 있는지, 자녀가 미성년인지 성년인지, 그리고 두 분이 경제활동을 하시는지, 한다면 직업은 어떠하고 얼마를 버시는지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사건, 같은 내용이더라도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정말 좀 편파적인 경우는 예측할 수 없는 금액이 나오기도 해요. 우리나라 법원이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 금액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다소 인색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두 집 살림 했는데도 위자료가 3천만 원 인정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어요. 최근 재벌가에서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가 수십억대 인정된 경우 언론에서 접하셨을 겁니다. 단순히 이 사건만 두고 위자료 그러면 수십억 받을 수 있겠네 라고 기대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이 재벌가 사건의 경우에는 그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 사이에서 위자료 금액이 책정된 것이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수억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위자료가 인정되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저희 실무에서도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이 너무 인색하다라는 데 대해서는 예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사실 상간 사건에서만 봐도 초기보다는 위자료 금액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위자료 청구를 준비할 때 유의하실 점 몇 가지를 살펴보면, 무조건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확답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위자료 금액을 판단하는 것은 재판장의 재량이에요. 그 판사가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변호사든 아니면 상담하시는 분이 위자료 무조건 얼마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우스운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살면서 이혼 소송을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가 얼마 인정되려면 어떠한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 캐치하고 준비하시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일을 주로 하는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이러한 사안에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코칭을 받으시는 것이 맞겠죠. 세상에 동일한 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털어놓고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중에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러한 고민에 있어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만나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언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이지은 변호사였습니다.